안녕하세요. 보통 관절이 아프다 이러면 다들 아이고 내 연골? 뼈가 약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파볼 자료는요.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관절염의 진짜 시작이 어쩌면 관절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우리 몸의 혈액순환 인제나 혈관 속 염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염증을 잡는 산화질소 노벨상을 받다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산화질소, 영어로는 NO라고 하죠. 이 작은 분자가 관절 건강, 아니 우리 몸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관절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관절 통증은 사실 결과에 가깝고 그 뿌리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피가 제대로 못 돌고 혈액권 상태가 나빠지고 이게 결국 관절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데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네,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혈관 안쪽 벽, 혈관 내피세포라는 곳이 좀 손상되기 시작해요. 거기가 사실 혈관 건강의 컨트롤 타워 같은 곳인데 여기서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액 공급량이 줄겠죠. 심지어 체온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전신적인 문제가 결국 관절 쪽에도 염증 물질을 보내는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골이나 뼈, 여기에만 집중하던 치료하고는 좀 다른 방향인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그 기적의 물질로 등장하는 게 바로 산화질소 NO라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기능을 밝혀낸 과학자 세 분, 퍼치고트, 뮤라드, 이그나로 박사가 1988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냥 흔한 물질은 아니라는 뜻이죠. 대체 이 산화질소, 우리 몸에서 정확히 뭐라는 걸까요? 네, 그 산화질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역할은 혈관 건강의 총사령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사령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을 부드럽게 이렇게 확장시켜서 혈액이 잘 흐르게, 아주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거고요. 또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나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전 같은 게 생기는 걸 막아줘요. 피를 맑게 해주는 거죠. 혈관 청소부 역할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손상된 곳이 있으면 새로운 혈관이 잘 자라도록 촉진하기도 하고요. 면역력 조절에도 관여해서 쓸데없는 염증 반응은 좀 억제하고 또 체온이나 혈압 같은 우리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 항상성에도 기여를 합니다. 와, 정말 하는 일이 많네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관절 문제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하고 염증,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산화질소라는 겁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 전체 시스템을 좀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물질인데 네.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게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20대에 100%였다면 40대엔 딱 절반, 50%로 줄고 70대가 되면 겨우 10% 정도만 남는다고 하던데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노화와 함께 여러 혈관 문제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지고 생각해보면 산화질소가 충분하다면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 부위나 상처를 찾아가서 복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뜻도 돼요. 자가치유 능력 같은 거군요. 네, 특히 관절 염증 부위에 직접 작용해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료에서는 심지어 3일 만에 통증이 크게 완화된 사례도 언급되긴 하는데 물론 이건 개인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산화질소가 염증 조절이나 통증 완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관점에서는 관절염은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봐요. 빙산의 일각이요? 네. 산화질소 수치가 잘 유지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심지어 치매 같은 다른 만성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만성 염증 자체가 문제인 질환에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야, 정말 전신 건강이랑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산화질소, 이걸 우리 몸에서 잘 유지하거나 좀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나요? 우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햇볕을 좀 적절히 쬐는 거,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이랑 햇볕.
기본적인 거네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부분은 특정 식품 성분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도록 돕는 연구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자료에서 언급된 건데 한국의 한 과학자분이 어머니의 당뇨 합병증 때문에 17년이나 연구해서 개발했다는 따뚜룹, 다른 말로 천삼이라고도 하죠. 이 식물 성분 기반의 복합물이 소개돼요. 따뚜룹이요? 네. 이게 뭐 직접 산화질소를 먹는 건 아니고요.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뀔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하거나 그 생성 과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생성을 돕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관절 통증을 그냥 관절 문제로만 딱 잘라서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혈액순환, 혈관염증,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하는 키플레이어, 바로 산화질소라는 렌즈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당신의 건강관리에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당신이 단순히 관절 건강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도구를 하나 얻는 셈이거든요. 혈액순환 관리, 염증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산화질소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오늘 저희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에 좀 주목했는데요. 그렇다면 말이죠. 단순히 관절염 예방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 몸의 산화질소 수치를 좀 더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을 조금 더 건강하고 좀 더 활기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는 없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